네, 구해주 다음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와 송유일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2주 만에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 후에 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코스닥이 반년 만에 800.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2,500은 안 가는데 800은 그래도 일단 뚫어냈거든요. 이거 지금 일단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다음 주에도 코스닥 좀 더 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 계속 방송을 통해서 똑같은 비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뭐 물론 매일매일 등락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약간 변동성은 생길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하지만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는 물론 지금 양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 그다음에 다음 주도 앞두고 있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RAMA죠. 그렇죠. 유럽발 원자재법인데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또 나오는 게 2차전지 관련된 일정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또 IRA 세 부분이 또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이차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시총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환율만 어느 정도 방어가 돼준다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사실 환율이 조금 오랜만에 약간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 수급지 코스닥으로 좀 올리면서 오늘 강한 흐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2차전지도 잘 갔는데 2차전지 계속 앞으로도 성장성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좀 더 방어해주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걸로 봐서 다음 주도 그렇고 상반기에는 좀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상승 쪽으로 좀 배팅을 잡고 방향을 잡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월 초부터 2차 전지가 좋은 흐름 보여줬고 남은 3월도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2차 전지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요. 송혜 매니저님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지금 오늘 뭐 천보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순환매 관점에서 보면은 2차 전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남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야, 앞전에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반도체가 주력 산업 업종이었는데 지금 많이 다르죠. 관점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이라든가 점유율, 굉장히 선도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 가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반짝했다가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막 저는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굵직한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근 겪어온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는 지금 회복하는 어느 정도 수치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저는 이제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못해도 3월까지는 다양한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양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IRA 대응할 법안이 이제 초안이 공개가 되는데 저는 이런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단타 매매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속해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양회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송유 매니저님은 양회에서 일단 가장 기대되는 섹터가 어디예요? 일단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화학하고 소비재 쪽 보고 있는데요. 두 개 다 아닌가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제 양위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 다음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제로 코로나를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가동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었는데 지금 양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장 가동이 얼마 전에 있었고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봉쇄로 인한 손실이 그동안 굉장히 막심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서서히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까지 중국 봉쇄 정책 영향으로 굉장히 피해를 봤었던 화학, 특히나 이제 소비재 쪽 이런 쪽들을 우리가 리오프닝 기대했던 것처럼 약간 여행 보듯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에도 굉장히 직격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화학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과 이 소비재 쪽으로 중국 양회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셨고 박철수 매니저님도 뭐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네,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화학이라든지 이쪽도 보셔야 되고, 뭐 철강도 사실 잘 올라왔잖아요. 아, 최근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거기에 뭐
사실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도 봐야 되겠지만 역시 2차전지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세요. 사실 예.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오늘은 강하게 갔지만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이번 주에 그게 있었잖아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사실 재료가 소멸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밀렸었어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또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이 올랐어도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올라가만 종목들이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좋지만 병행해서 이제 2차전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소재가 좀 많이 갔잖아요. 특히나 돌아가면서 또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소재, 부품, 장비도 좀 돌아가면서 베팅을 좀 해보시고 네. 뭐 회배터리도 같은 라인이잖아요. 이런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은 돌아가면서 좀 베팅을 병행하시면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도 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벤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인베스터 데이 있어서 이번 주 내내 2차전지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도 포함했고요. 양회 이제 열리니까 한 다음 주까지도 양회 관련주들 막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좀 소외받는 종목들, 뭐 내가 같이 투자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좀 소외받는 종목들을 뭐 반도체 같은 것도 지금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현 매니저님은 지금은 좀 그래도 리스크가 있나요? 너무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는 일단은 우리가 투자랑 그다음에 D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요. 네. 삼성전자에서는 한 2주 전에 굉장히 특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작년부터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올해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우리가 6개월, 8개월 뒤까지를 우리가 미리 앞서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반도체 최근 감산 내용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국제 디램 가격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반등세 보이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소부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둡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둡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처럼 눌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또 소외돼 있길래 이거 언제 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난주, 구해주 다음 주 이 종목 섹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박철순 매니저의 폐배터리는 26.57%.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찍혀 있고요. 자, 우주항공 송일 매니저 최고가 기준 2.52% 수익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박철순 매니저 세비캠 16.64%고요. 송일 매니저는 한국항공우주 종가 기준 마이너스 1%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폐배터리.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그때는 별점 제가 한 2개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다음 주 한 주 지나니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입이 한번 떨리세요, 지금. 극복을 해보려고 예. 2주 연속 폐배터리를 갖고 나왔었는데 사실 예. 요 종목만 잘 간 건 아니고 사실 오늘은 오히려 폐배터리주가 좀 덜 갔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뭐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이 잘 갔었잖아요.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세비캠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주에는 2차전지 어떤 거를 샀어도 사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장이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아주 뛰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세비캠이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성일하이텍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3월 14일 기대하고 있는 CRM의 어떤 그런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네. 성일하이텍이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 갔어요, 이번에 세비캠보다는. 하지만 이미 정고점을 또 돌파를 하고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안에서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보려한다고 하면 세비캠이 다시 한번 최고가를 한번 도전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성일하이텍은 보통 영업이익률이 동종업계 평균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익 효율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처리와 후처리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목표가에서 저항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윗골이 길게 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13만 2천 원대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1% 정도. 자, 하지만 목표가를 좀 더
올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베팅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정도 선으로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서 한번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눌림 나올 때마다 공략해볼 만한 좋은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폐배터리 지금 얼마 성장 안 했거든요, 사실. 어차피 2차 전지처럼 앞으로도 폐배터리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섹터니까요. 장기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눌림 나올 때마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은 종목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눌림 나올 때마다 공략해보자 얘기해 주신 건 신규 매수도 괜찮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호자분들은 오늘 제가 제시드렸던 네. 목표가와 손절가 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세비캠 최고가 기준 26%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송유일 매니저의 한국항공우주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형주라서 또 특히나 이게 이슈가 없으면 잘 못 가잖아요. 네네. 이슈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번 주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밑그림 기사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에 수급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강한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주량 증가 그리고 모멘텀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딱 두 가지죠. 성장성과 그리고 영업이익인데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매출액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특히 저번 주에 말레이시아에 1조 2천억 원 규모 경공격기 수출 성과를 지금 보여줬는데 네.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 그리고 나아가서 유럽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이제 K 방산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본격 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과 실적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눌림목 구간에서 꾸준하게 비중을 좀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못해도 상반기나 하반기 그 사이에서 한 번쯤은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근데 실적은 바닥이 아니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또 연초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떤 걸 개발하겠다 이런 이슈 한번 또 뜨면은 또 네네.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구해줄 섹터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 주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나왔을지 지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박철수 매니저님은 변주를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에서 전기차 충전소로 갔고요. 자, 제가 저번에는 해상 해운 그쪽을 봤는데 해상 바다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 저도 전기차 좋아하는데 예.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엄격할 할 수 없는 수가 없는 영역이기 거죠. 때문에 예. 자꾸 겉돌 수밖에 없는데 네, 해상 좋아합니다. 저도. 네, 그럼 해상 풍력인데 네네. 뭐 이번 이 시점에서 현재 뭐 신재생 에너지를 보자. 어떤 관점인가요? 일단 아까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맨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IRA 대응격인 유럽의 CRMA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주도주격이 아닐 뿐이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캐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특히나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면 좋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유희 매니저 헬프 섹터는 해상 풍력이고요.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님 전기차 충전소를 오늘 갖고 왔는데 여기는 근데 2차 전지만큼 시원하게 오르는 섹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주 전에 올랐었거든요. 예. 2주 전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올랐었고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강할 때 좀 쉬는 그런 타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매를 좀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쯤에 조금 이번 주에 좀 올랐던 소재라든지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충전소 아니면 폐배터리 중에 좀 덜 갔던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충전소가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전기차 오너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예. 그만큼 이게 지금 인프라를 어쩔 수 없이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책적으로도 엄청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올해에도 엄청나게 충전소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과
밸류체인을 갖고서 사업을 실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순환매를 고려해서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순환매 일종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상풍력과 전기차 충전소 여기서는 먼저 송유 매니저의 해상풍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유럽에서 CRMA 그리고 3월달 본격적으로 IRA 개정 법안이 또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으로 해상풍력이 또 주가를 달릴 수 있을지 또 지난 여름 늦여름이었죠. 태조 이방원만큼의 시세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해상풍력 들어보겠습니다. 예, 해상풍력 하면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과 한 6개월 전에 굉장히 관심 가졌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앞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일마다 들었던 얘기, 미국의 인플레 법안 감축법이었습니다. IRA 굉장한 수혜를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이었죠. 자, 그 결과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건설 확정된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끝에 터빈사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터빈사 보시면은 GE, 지멘스, GE, 뭐 베스타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터빈사가 프로젝트를 따내어서 그 다음에 수주를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2028년도까지 지금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규모인데, 자, 여기 지금 맨 첫 번째 보시면은 120메가와트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대부도 쪽 가다 보면요, 이제 해상풍력 타워가 나와 있습니다. 풍력 타워가 있는데, 이 풍력 타워 하나가 발생시키는 전력이 6메가와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120메가와트를 채우려면은 그런 게 최소 못해도 2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수치로만 봤을 때는 120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수치를 봤을 때, 자, 가장 거의 밑에 부분 보면요, 1200메가와트 그리고 2400메가와트 계속해서 해상풍력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확정된 내용들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글로벌 터빈사 3사가 지금 거의 다 가져갔는데, 이 터빈사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게 주요 관점이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RA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해상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IRA 법안 같은 경우는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요, 많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산 부품을 20%만 사용하게 되면은 IRA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에 지금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북동부 지역 보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중점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서부 쪽으로 오시면요, 서부는 아직 개발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잠재력과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을 좀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럽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유럽연합 지금 이제 핵심 원자재법이 3월 14일 날 초안이 공개됩니다. 공개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유럽판 IRA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를 통해서 친환경 쪽 한 490조 정도 지금 책정이 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유럽연합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특히나 지금 관점만 놓고 보더라도, 자, 내가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할 건데 독일에 지으면은 별로 그렇게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지으면요, 무려 4배가량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은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판 IRA를 지금 3월 14일 날 초안 공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원자재법 개요. 자, 몇 가지가 굉장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측하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거를 줄이면 뭐냐면요, 자, 오늘 가장 대두됐던 섹터가 폐배터리 2차 전지였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전략적 핵심 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그리고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을 한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중심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자, 밑에 부분 보시면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IRA 법안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IRA만 보더라도 폐배터리 2차 전지 중심적으로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부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2차 전지와 폐배터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내가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유럽의 풍력 태양광 설치량 추이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풍력 먼저 보시면요. 지금 올해 23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설치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2,000메가와트입니다. 22,000메가와트고 근데 7년 뒤에 2030년에는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 한번 보시면요. 태양광은 현재 35,900메가와트인데 30년에는 2배가 못 됩니다. 2배가 못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장성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 좋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물론 효율 면에서 따졌을 때는 태양광이 조금 더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태양광 못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안 보실까 봐 제가 네모칸에 쳐놨습니다. 유럽의 지금 연료별 에너지 소비량인데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뭐 신재생 에너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죠. 지금 현재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하는 양 중에 7분의 1 정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근데 2030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배가량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유는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한 걸 작년에 발표했었죠.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연합에서는 굉장히 큰 법안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파워 EU입니다. 리파워 EU는 뭐냐면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2027년까지 무려 2,100억 유로가 지금 투입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2,100억 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조 정도 되는데요. 물론 미국의 IRA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3월에 공개되는 미국의 원자재법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더 수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발표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럽 또한 지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글로벌 터빈사가 프로젝트를 따내서 수주를 내려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해외 투자 안 할 거니까 국내 투자만 하실 거니까요. 여기 가운데만 보시면 됩니다. 부품 제조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자, 글로벌 터빈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봐야 되냐면은 지멘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잘 안 보시는데 지멘스랑 베스타스, G 이렇게 세 회사입니다. 이 밑에 두 가지 회사 더 있는데 이 골드윙이랑 옆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이기 때문에 보통 통계에서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터빈사는 이렇게 3개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이 터빈사 거래처로 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약간 눈에 띄는 기업들 몇 개 보입니다. 특히 케이블 쪽에는 LS전선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에 그렇게 많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터빈사의 수주를 내려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타워 부분 보시면은 CS 윈드라든가 약간 CS 윈드를 고객사로 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터빈사의 수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타워 관련된 제조 업체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개발, 부품 제조, 건설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중간에 부품 제조, 특히나 타워 부분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상풍력 관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육지에 있는 풍력 타워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 면에서는 2배, 3배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러시아 의존도를 당장 축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유혜 매니저의 해상풍력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 타임인데요. 박철수 매니저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대표 종목들 보면 작년 실적이 상당히 다 종목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좀 그래도 고려하지 않아도 좀 될지 그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인데요. 재료 다음이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실적을 제외시켜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실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와 그 두 번째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도 마냥 안 좋은 회사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수주잔고는 또 늘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아도 수주잔고가 긍정적이면 저는 약간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성장성을 좀 보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부터 해도 되나요? 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효율성보다 풍력의 성장성을 더 크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풍력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풍력,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 후발주자 개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해상 풍력을 본격적으로 성장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루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네. 하루치면 되는 그런 섹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해상 풍력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터빈사를 고객사로 둔 기업 위주로 보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상풍력 보면은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네네.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굳이 해상을 딱 집은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은 육상 같은 경우는 많은 제한적입니다. 어떤 게 제한적이냐면은 육상에 달려면은 거기에 부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약간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바다의 해풍 무시 못 합니다. 여기서부터 효율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사실 비용 같은 경우는요, 육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를 그래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그렇죠. 부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굳이 육상에다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 면에서도 해상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해상 풍력 저는 가져왔고요. 육상 풍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해상 풍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터빈, 네네. 블레이드, 타워, 뭐 케이블 네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여기서 골라서 종목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 해상 뭐 풍력이 다 좋으면 풍력 종목만 잘 고르면 섹터 전반적으로 오른다고 보는 건가요? 약간 2차 전지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제 순서가 굉장히 다른데요. 좋은 네. 질문이신데 이게 약간 글로벌 터빈사가 가장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이게 이제 타워에 수주를 내려주는데 그럼 타워는 그 밑에 케이블에 또 수주를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터빈사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 중요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네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상풍력 봤고요. 자, 이제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올려주시죠. 네. 이야, 오늘 진짜 고득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야.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아니요, 왜요? 전 좋아요. 전 좋아요. 별점 잘 나오면 네네. 반대로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못 받아가지고 별점을 메말랐습니다, 최근에. 네. 저는 지금 시점 풍력 보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 하나 뺀 이유는요. 네네. 근데 그게 오른다면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아서. 네. 예, 길게 보면 오르긴 하는데 다음 네. 주는 아닐 것 같아서 별 하나 뺐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네. 당장 다음 주보다는 14일에 근접했을 때 오를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아니니까. 네, 다음 주가 아니잖아요. 예. 구해줘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구해줘 다다음 주였으면 5개입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 왜 하나 빼주셨어요? 저는 거의 5개를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왜냐면 항상 이게 뭐냐면 관련주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선별도 항상 꼭 해야 그건 그래요. 되는데 그 예.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실적에 대한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질문 드렸던 거고 네. 작년엔 좀 안 좋았어도 이제 개선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정책적인 일단 이슈가 있는데 14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 전에 직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2주, 3주 전부터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가 추이도 우상향으로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표 종목들이 다 그런 흐름들이고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표 종목들. 풍력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없어도 기관들이 좀 사주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고 반응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만점입니다, 네 개가. 상한가 저거는 상한가 진짜. 네, 네, 상한가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3개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해상풍력도 바람 따라서 봄바람 타고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이야기에 3개 반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별점을 많이 받으셔서 아, 이거 상한가요, 저는 진짜. 네. 상한가 네네. 쳤습니다. 웃는 네. 모습이 화면에도 잘 잡히고 있어서 네네. 댓글창에서도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저도 송혜 매니저 웃는 거 처음 봐가지고요. 방송하면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거 없어지길 바랬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아, 별점이요? 네, 힌트를 좀 중요한 게 이게 먼저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예. 네. 일단 그래도 별점 좋게 봐주셨으니까 네네. 힌트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터빈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IRA 법안 관련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초안이 공개될 미국의 핵심 원자재법 이 두 가지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종목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럽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법안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 발전 타워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실적에도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혜 매니저의 해상풍력 힌트 받아봤고요. 자, 여기서 해상풍력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의 전기차, 이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환매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민수 아나운서도 알겠지만 최근에 우리 줄선 종목에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섹터.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 와, 저 다음 주에 올라갈지 전기차 충전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계속 이제 2차전지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다가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근에 이제 시세가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뒤늦게 타이밍을 잡으면 오히려 사자마자 손실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너무 뒤늦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환매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아직 올라갈 여력 좀 남아있는 종목들도 공략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 섹터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내용 보시면서 한번 종목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포털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차전지 관련된 모든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충전소 예를 들어서 SK 시그넷이 미국 고속도로 초급속 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환경부가 올해 화물차라든지 이런 충전소 68구 확대 목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전기차 인기에 커지는 충전소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을 뒤따라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분야로 지금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과 그다음에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커지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전망을 보면요. 자,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60조 원이었는데 2030년 이제 10년 뒤에는 540조 원까지 해서 무려 9배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국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국내 공용 충전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 6만 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9만 대까지 증가를 하면서 3년 사이에 연평균 60%가 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지금 충전소 시장이 국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엄청나게 성장을 할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커질지 계속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지금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의 밸류체인을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력 사업,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치와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제조 및 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영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이런 전문 투자 업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팀을 이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경계선이 약간 나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사업별로 어떤 회사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자료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받아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전기차 충전사 밸류체인을 표로 나타낸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 있고 충전기 인프라 사업이 있고 충전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뭐 중앙제어, SK 시그넷, 대영채비, 뭐 애플 망고, 그다음에 중앙제어,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등등등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다. 10대 기업들은 지금 거의 다 충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 충전기 운영 사업자의 현황을 보면요. 2021년도 말 12월 달에 186개사였는데 2022년도 7월 불과 7개월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쪽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래 먹거리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모든 기업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내 공공급수 충전기 현황을 보면요. 역시나 지금 대영칩이라든지 그다음에 SK 시그넷이라든지 중앙제어라든지 이런 대표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대부분의 국내 대형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고 했는데 LG도 마찬가지고요. SK, 그다음에 현대차, 롯데, GS, 한화, LS, 휴맥스 등등등 우리가 이름만 알면 다 알 정도의 회사들이 모두 다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가 투자도 하고 또는 밑에 있는 다른 제조회사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회사들을 지분투자라든지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절대 지금 놓치지 않는 시장이 바로 충전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전기차 충전기 누적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주유소 개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주유소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이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캐파들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 국내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충전기 사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요. LG와 GS가 함께 지금 애플망고라는 회사를 공동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K는 여러분들이 가장 뉴스에서 많이 봤던 기업일 것 같아요. SK 시그넷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초고속 충전기 쪽에서는 또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엄청 대단한 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K도 진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중앙제어의 지분을 인수를 통해서 역시나 충전기 사업에 진출했는데 초급속, 급속, 중급속, 그다음에 완속까지 전체적인 충전기를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충전기에 이어서 인프라 시장 투자를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나와 있는 표인데요. 자, 현대차는 초속 충전 브랜드죠. 리피트를 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계열사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통해서 유지라든지 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K는 에버원 아이파킹, SK 에너지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화도 전기차 충전 브랜드인 하나모티브를 출시합니다. 그다음에 LS 같은 경우도 LS와 자회사죠. 이원을 통해서 지금 브랜드 하나모티브를 공동 투자로 이링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GS 같은 경우는 지엔텔과 합작법인인 GS 커넥트를 또 만들면서 2만 기 이상의 충전 시설 설치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형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인프라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제품이라든지 좀 엄청 많습니다, 내용들이. 이걸 뭐 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캡처를 하시거나 제가 자료를 어차피 또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인프라든 제품이든 충전기 제조건 아니면 설치건 아니면 해외 투자건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충전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모든 산업에 지분 투자라든지 또는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은 모두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또 보시면요. 자, 정부는 그럼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 빠르게 성장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초기 단계에 있는 섹터들, 어떤 테마라든지 산업들은요, 항상 정부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역시나 전기차 충전소 쪽도 정부의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 1월이에요.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1월 28일 날 충전기 의무화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5% 정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충전소를. 그다음에 기축시설은 한 2%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00세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의무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100세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또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차가 또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좀 약했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역시나 인프라라든지 충전소 설치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자, 3월 2일 날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 2조 8천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인력도 12,000명 정도 수준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가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적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일단은 정부가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23,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최대 1,900여만 원의 보조금이 나오고요. 자,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공공부지, 도시명 거점, 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달 특히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는 주유소라든지 LPG 충전소라든지 고속도로에 거점이 되는 이런 지역에다가 충전소를 엄청나게 우리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서울시에도 지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서울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요. 최근 통계 기록으로는 한 3만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그러니까 지금 4년 정도 만에 무려 약 22만 개까지 설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충전소를 많이 늘려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짧게는 1, 2년 그리고 길게는 3, 4년 안에 서울시에서도 엄청난 충전소가 설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충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든지 인프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모든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래서 더욱더 정책에 맞는 산업이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전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나. 특히나 지금 산업이 지금 성장하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테마 속으로만 엮여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종목들이 있어도 참고는 하시되 다음 장을 보시면서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성장 초기 단계를 지나서 완숙 단계 갔을 때는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력만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을 꼭 보셔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라도 최소한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가 있는지 여부 정도는 최소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내 시장도 엄청나게 커나가겠지만 해외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이쪽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대기업과 협력 관계가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해외 거래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사실 환율이 조금 매크로적으로 약간 전반적인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비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최소한 비중이 줄고 있는 것들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의 전기차 충전소 들어봤습니다. 질문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송유 매니저님. 네네. 제가 오늘 주구장창 말했던 미국 IRA나 지금 이제 유럽의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혜택이 없거든요. 혜택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혹은 이제 북미 시장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월 14일 날 초안이 공개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폐배터리도 그런데 어떻게 전기차 충전소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단기적으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국내 정책에 저는 단기적인 힘을 좀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금 IRA라든지 또는 미국의 CRMA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를
일정을 보고서 우리가 종목을 고른다면 말씀하신 2차 전지나 폐배터리가 좀 더 수혜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전소는 여기서 이슈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뭐 이 섹터에는 뭐 안 좋은 영향은 없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라든지 지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충전소를 엄청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책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게 오늘 2차전지 갈 때 잘 안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소재 쪽에서 조금 단기 조금 차익률이 나오면 요게 아니면 이번 주에 오늘 같은 경우 좀 못 올랐던 네. 폐배터리 종목들 중에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차익률이 소화된 종목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는 폐배터리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오늘 충전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사골이다. 네. 그럼 2차 전지가 오를 때 순환매 막판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네. 과거 이력으로 한 몇 번 정도 좀 눈에 띄게 있었나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가 오히려 딱 그 흐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차전지가 먼저 쫙 간 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네. 약간 눌림 나올 때 충전소가 올라갔거든요. 예. 왜냐면 그전에는 사실 충전소보다는 2차전지에 사람들이 더 많이 호응을 그쵸, 했었고 예. 수급이 네. 거기로 거의 다 몰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순환매가 제대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번 연도 들어와서요. 새해.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작년보다는. 그래서 순환매에 대한 확률이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고유 카드나 가입자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네.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목을 선별해 볼 때 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봐도 좋을까요? 네, 플랫폼 좋습니다. 어. 그 생각보다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아, 있기도 많아요? 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대기업들과 협업 관계로 있거나 대기업들이 지분을 뭐 타출자 뭐 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 네. 출자를 해가지고 지분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조금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너무 많고 그럼 나중에 뭐- 매니저님이 알려주셔야죠. 네,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약간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예. 왜냐면 그런 종목들은 사실 상장 안 돼 있는 기업들도 많고 대부분. 아. 그래서 분석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지금은 일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는 우리가 흔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SK 시그넷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네. SK가 가장 선두주자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여기선? 네, 지금 일단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네. 쪽에서는 아무래도 SK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워낙 기존부터 SK 시그넷이 잘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명도 변경했어요. 그래서 예, SK를 예. 앞에 붙여버렸거든요, 그냥. 근데 예. 그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한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지분 관계를 잘 보다 보면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이미 뽑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는 게 아주 좋은 선별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넥서스님이 아니 저 많은 충전소를 설치하면 전기가 그만큼 필요하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을 돌려야 된다. 그렇죠. 라고 댓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좋은 팀플레이네요. 선순환 구조죠. 이게.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팀플레이입니다. 마지막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별점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댓글창에서는 5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 자, 오늘 두 분 다 4개 주셨고 3.5개입니다. 별점 하나 빼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 5개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네. 뭐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댓글창 보니까 못 보신 것 같은데 혼자만 네. 다 맞추셔가지고 네, 볼 수가 긴장감 없어요. 없어서 하나 뺐습니다. 네. 네, 긴장감 없어서 하나를 긴장감이 뺐고 없어서. 민수 아나운서도 긴장감 없어서 하나 뺐어요? 아니요, 저는 수급이 이게 폐배터리 쪽으로 막판에 좀 쏠리는 것 같아서 금요일에 쏠리는 네. 것 같아서 다음 주 초반에는 좀 폐배터리 쪽으로 쏠리다가 다시 양극재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쫙 이제 충전소 쪽으로 와야죠. 아, 그러니까요. 네. 하긴 또 2주 지난 거니까 지지난주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사실 양극재 회사들이 워낙 시총 높은 것들이 많고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던지지 않아요, 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분할 매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거기서 팔고 나면 요거를 어디로 가느냐? 보통은 유사한 쪽으로 가거든요. 유사한 산업을 하고 있는 2차전지에서 수익 난 사람들은 2차전지로 갑니다. 이게 보통 순환매의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 소재로 수익이 났어요. 그럼 저는
폐배터리나 충전소를 볼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왜냐면 폐배터리랑 네. 충전소를 좀 무게를 재보자면 어디가 좀 더 유망한가요?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저는 반반입니다. 네. 그 그래서 정도예요?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폐배터리 가져올까 하다가 예. 폐배터리가 조금 그래도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네. 얘가 좀 2주 전에 올랐고 폐배터리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오래 쉬었거든요. 오래 그래서- 쉬었으니까 네, 조금 더 그렇죠. 그쪽으로 갈 있습니다. 확률이 높다. 네. 저는 민수 아나운서 의견에다가 여기가 섹터를 보면 좀 대장주가 없는 느낌? 뭐 대장주가 있으면은 얘가 선두적으로 움직여서 따라가겠거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뭔가 시세가 안 나온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조금 다음 주를 바라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그렇다. 그래서 3.5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순환 매적 촉을 믿으면서 5개 드린다는 맞아요. 댓글도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별점 정리 한번 해보겠고요. 계속해서 이쪽 전기차 충전소의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힌트 보시면 아마 다들 맞추실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 토픽 힌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현대그룹 충전소 관련주고요. 이제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진입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 가운데는 가장 뭐 수급이라든지 최근에 양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일환으로 이 두 가지 섹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에서 오늘 송영 매니저가 준비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예,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CS 윈드인데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타워 분야 1위 회사입니다. CS 윈드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풍부한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의 지금 이제 발표 예정인 핵심 원자재법 수혜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바로 CS 윈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법인 양쪽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터빈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세 회사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바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고 수주 경쟁력이라든가 다양한 어느 정도 수주량을 확보해뒀기 때문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 수혜 기대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S 윈드는 미국과 유럽에 둘 다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한 2월 중순인가요? 독일이 자체적으로 지원 법안을 내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공격적이어서 지금 CS 윈드 유럽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량을 5배 정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정책 수혜 기대가 더해질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현지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현지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고 글로벌 터빈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금 보유력이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더욱더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적 안 볼 수가 없겠죠. 실적 고성장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 7천억 가량입니다. 무려 작년 대비해서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작년 대비해서 6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69,400원인데요. 69,400원부터 68,20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4,500원, 손절가는 6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였습니다. 자, 목표가 74,5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4,000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박철순 매니저의 전기차 충전소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더니 많은 네. 분들이 좀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사실 LCD 모듈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사업도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기차 충전 시장이 고성장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많이 계속 드렸었는데 일단 40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종목들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중장기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반드시 앞으로도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을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나서 관련주로 묶이고 그리고 나서 테마성이 붙어서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함께 움직이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두 번째로 현대차 그룹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가 사실 우리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통해서 전국에 지금 이 충전소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텍의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은 원래
작년 이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한 17점 몇 프로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현대차그룹이라든지 기아가 이제 지분 유상증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 15% 정도로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일단 한 15%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분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세 유입도 현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6,130원부터 6,26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10%대 수익 구간이죠. 6,900원으로 보겠는데 정고점 돌파 시에는 7,9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의 전기차 충전소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었습니다. 목표가 6,900원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좀 보니까 섹터들을 보니까 다음 주에 신재생 어떤 이 그린 에너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이슈를 봐야 되거든요. 송일 매니저님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이런 거? 예,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의 IRA도 그렇고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게시해둘 테니까요.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가지고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 통해서 송일 매니저 검색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님.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텍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경 증권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무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들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3월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들 두 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해주 다음 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섹터 레드앤블루 최진웅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해주 다음 주 섹터 별점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릴게요.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 송률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전기차 충전소를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5점을 받았고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과 국내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성에 집중했는데요. 여기에 국내 대기업의 본격적인 충전기 사업 투자를 모멘텀으로 봤습니다. 또 정부의 투자 또한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별할 때 체크 포인트는 캐시카우가 확보된 기업과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토픽으로는 현대그룹의 충전소 관련주 디스플레이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매수세 유입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5,9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해상풍력을 가지고 왔죠.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습니다. 관련 모멘텀으로 이후의 핵심 원자재법에 집중했는데요. 관련 토픽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풍력 발전타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CS윈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고성장이 기대되고 정착의 수혜 또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목표가는 74,500원, 손절가는 6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힌트도 얻어보도록 할게요.